한 주 반 만에 돌아온 글쓰기 첫 걸음입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지난번에 했던 아이들을 개량한 판이고요. 제가 이제 괜히 이걸 버리기 아까워서 다시 써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해보죠. 잠깐만. 네.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좀 울리는데요. 많이 울려? 네, 좀 거슬릴 정도로 많이 울려요. 그냥 전화 받듯이 하시면 안 돼요? 뺐어 그래서. 아, 네, 잘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제목이 막히면 얘기 좀 해주세요. 자, 내 고향은 신령이지만 부모님은 나를 대구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시켰다. 나는 이 학교에서 3학년까지 마친 후 고향 초등학교로 전학했다. 배경에 형 그 카페에 음악 소리가 되게 많이 거슬려요. 그래? 엄청나게 거슬려요. 네. 아, 그럼 내가 나가도록 할게. 네네네. 보이스톡이라서 그런가? 예.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깨끗하네요. 우리 그 강아지 오늘 그 고자 만들었는데 아마 강아지 불알보다 더 깨끗해집니다. 지금 음질이. 자,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때 학교에서 여러가지 활동을 장려했다. 재활용품을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하고. 잠깐만요. 여보세요? 많이 울려요? 네, 지금 또 울려요. 여보세요? 네, 해요. 합시다.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울리는 건데요? 이어폰 했죠? 이어폰 하지 마세요. 전화로 하세요. 전화로. 자, 하시죠. 네, 재활용품을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하고 그 값을 학생 개개인의 통장을 만들어 적금하게 하는 등의 활동도 있었지만 역시 가장 큰 행사는 소풍이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학교 근교의 야산이 주된 소풍 장소였다. 정확하진 않지만 내 기억으로는 입학한 학교에서 주로 이용했었던 소풍 장소는 근교의 와룡산이었다. 하지만 어느 해인가 와룡산이 소풍 장소로 빠졌었다. 소풍 장소에서 빠졌었다라고 적어야죠. 아하. 와룡산에 개구리 잡으러 왔다가 실종된 소년들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던 것은 그때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바로 성서초등학생 살인 안매장 사건이다. 성서초등학생 살인 안매장 사건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영구미제 사건이다. 91년 3월 26일 당시 성서초등학생이었던 우철원 군을 비롯한 조호연, 김영규, 박찬인, 김종식 등 5 어린이가 집 뒤편인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와룡산에 도룡뇽아를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실종되었다. 연인원 35만 명이 수색에 투입되었고 각 기업에서도 실종 어린이들의 사진을 인수해 수색 작업에 동참하는 등 대규모 수색 활동을 벌였으나 행적은 찾지 못했다. 실종 사건이었던 이 사건은 실종 11년 6개월 만인 2002년 9월 26일에 내구의 6월과 신발 5켤레가 켤레 5켤레가 와룡산 중턱에서 발견되면서 살인 안매장 사건으로 바뀌었다. 당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건은 2006년 3월 25일부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이게 발견된 거는 공소시효 만료 전이었군요. 그렇죠. 이게 그전에 실종이었다가 유골이 발견되면서 살인 안매장 사건으로 변했죠. 그리고 그 추적을 하다 보니까 실종된 그 당시에 살인되었다는 게 밝혀졌고, 그로부터 이제 공소시효가 15년 정도라서 그때 공소가 끝났어요. 몇 년 정도 수사했겠구나. 그래도
자, 이 사건과 함께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으로 꼽히던 화성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이나 이호영 군 납치 살인 사건의 경우 전자는 범인이 잡혔고 후자는 성문이 남아있어. 성문 이거 음성 얘기하는 거죠? 소리. 네, 성문이 남아있어. 목소리. 네, 유력한 용의자가 존재하는 경우다. 하지만 개구리 사건의 경우 그 어떤 단서조차 남아있지 않아 북한 공작원이 납치설, UFO 납치설, 한센병자들이 소년을 잡아먹었다는 등의 헛소문부터 부모에 의한 살인사건, 군 실탄 오발설 및 야산 불량배 살인설과 같은 여러 가설이나 음모론이 떠돌기도 했다. 영화 아이들은 이중 김종식 군 아버지가 살해했다는 음모론을 소재로 해서 이 사건을 각색한 실화학생 영화이다. 실제 사건에서 김종식의 아버지 김철규가 아이들을 죽여 집에 묻었다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가원씨가 주장했고, 이에 경찰이 김철규의 집안 곳곳을 파내는 일이 있었다. 이 영화는 그 사건을 소재로 사용했다. 나는 이 영화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생각했다. 전반부는 91년 대구 토합산에서 실종사건이 발생하고 96년에 언론인 강지승과 학자 황우혁이 실종아 종호의 부모가 범인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이 그 주장에 따라 종호의 집을 수색하기까지 실제 사건과 비슷하게 흘러간다. 후반부는 2002년 실종된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되면서 강지승이 그 사건의 범인이라고 추정되는 인물을 쫓으면서 이야기가 진행된다. 물론 이 부분은 각색이다. 영화에서는 서술을 통해 피해 가족들의 아픔을 잘 나타내고 있다. 피해 부모들을 연기한 배우들은 잊혀지는 사건에 대한 피해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체념과 기대, 그리고 종국에는 유골로 발견되는 그들의 아이들을 접하며 느끼게 되는 슬픔과도 같은 감정들을 잘 표현하고 있다. 강아지가 좀 많이 슬픈가 보네요. 그 좌절감. 아까 그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고양이들을 고자로 만든 뒤에 우울해하느냐라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런 건 없대요. 나 또한 영화를 보는 내내 그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접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감상평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아픔을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소비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영화 등장인물인 강지승과 황우혁을 보고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재단하는지 생각해봤다. 강지승은 전도 유망한 다큐멘터리 PD였다. 형 그 거리는 이런 소리 있잖아요. 나중에 방송하면 다시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게 크게 들린지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커요. 진짜 큽니다. 꼭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꼭. 다음부터는 밖에서 하지 마세요. 그래 하겠어요? 자, 야생 고라니의 삶을 파헤친 고라니의 꿈을 통해 최우수 프로그램상까지 만다하지만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구로 좌천당하게 된다. 그는 다큐멘터리 이른바 진실성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것이 가장 먼저 언론인의 사명감, 사회적인 책임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은으로 시작하는 언론인이라고요? 언론인이구나. PD구나. PD지 프로듀서지. 다큐멘터리 PD예요. 언론인이면 쓰레기네. 그렇죠. 수상소감과는 다르게 조작방송에 대해 질책받는 자리에서는 사실 교양 다큐에서 저만큼 시청률 나온 사람 어디 있습니까? 화면에 몰래 보내는지는 PD의 선택입니다 라고 얘기한다. 대구로 좌천된 그는 대구를 보고 좌천됐다 그러면 안되죠. 몇 년 전 회자되던 개구리 소년 사건이 아직 대구에서는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하던 중 황우혁을 만나 종호 부모가 범인일 것이라는 의심을 품게 된다. 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시청률 지상주의에 매몰된 언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다큐멘터리가 진실성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청률을 위해 환경을 조작하고 그로 인해 진실과는 다른 사실을 화면에 내보냈다. 그는 피해 부모들의 마음의 대못을 막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결국 종호 부모 범인선을 지지한다. 바로 자극적이고 시청률이 나올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월호와 노무현 백남기 농민과 미투 사건 때 언론의 모습이 떠올랐다. 모습이 떠올렸다가 아니라 모습을 떠올렸다고 해야죠. 아니면 모습이 떠올랐다고 하시든죠.
자, 그때도 언론은 자극적인 소식만을 전하기에 여념없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있잖아요. 응. 그때 마침 제가 TV를 보고 있었었는데 사고가 났다고 TV에 떴었어요. 사고가 났다고 속보, 뉴스 속보 그런 걸로 그 왜 화면 아래쪽에 뜨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치. 그게 뜨고 나서 몇 분 뒤에 뭐가 떴냐면은 전원 무사 구조 이게 떴다니까. 그렇지. 저는 무사구조 떴다가 그 뒤에는 뭐 몇 명을 구조했는지 이것도 다 지금 그때 나왔던 게 다 가짜로 밝혀졌었고 그랬었잖아. 그 무슨 미친 기자라는 새끼들이 그걸 아무런 조사도 안 하고, 예를 들면 한 명이 죽었는데 전원 무사하다 그렇게 오버했다 그것도 아니고 무슨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씨발 그거를 전원 무사 구조라 그런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전 사실 그거 보고 다행이구나 싶었는데 뒤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응. 빡치네 이거 보니까. 자, 그는 피해 부모들의 마음에 대못을 막는 이건 읽었고, 밑에 읽다 있구나. 자, 강지승은 황우역의 가설에 치밀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붙여야 됩니다. 치밀해야 하고 띄워야 되고요. 객관적이어야 붙이고 뒤에 하면은 띄웁니다. 띄어쓰기를 이상하게 놓으셨네요. 입증 가능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들의 주장에는 객관적이고 입증 가능한 것은 없었다. 치밀하지도 않았다. 언제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소식을 제공한다는 언론이 보여주는 모습과도 비슷하다. 조중동과 한경호는 사람들에게 싸잡아 욕을 먹고 기자는 기레기라는 불명예스러운 호칭을 달고 산다. 왜 기레기라 그럽니까? 그냥 쓰레기라 그러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력은 대단해서 쉽게 금이 가지 않는다. 강지승은 다시 서울로 전근될 뿐 결코 직업을 잃는다거나 하지 않았다. 강지승은 황우혁과 세웠던 가설이 실패하고 부모가 되면서 예전 그 행동을 반성한다. 영화 후반부에서 강지승은 유력한 용의자를 쫓는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특종을 쫓는 기자로서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단지 부모가 된 그리고 과거에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뿐이다. 젊을 때 실수에 대한 반성 때문인지 부모로서 피해 가족들을 공감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영화 후반부에서 강지승이 보여주는 모습은 순수하다. 영화 말미에 종호 모에게 용서를 구하는 강지승의 모습 또한 인간을 마주한 모습이었다. 언론인이라는 모습을 내려놓은 그의 모습은 한 인간으로 충분했다고 느꼈다. 언론은 권력이지만 인간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 사람을 대할 때는 예의를 지켜야 하고 권력이 취하는 경우를 경계해야 한다. 강지승은 그 사실을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황우혁은 미국 명문대 출신 공립대 교수다. 가만히 있어도 충분한 부와 명성이 따르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모두가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위험한 가설을 세웠다. 물론 그 가설은 실패했다. 황우혁의 모습을 보며 나는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창하게 말하면 인지부조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뇌피셜이다. 단서를 더듬어가서 진실을 찾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만 잘못된 가설을 굳게 믿으면 단서들 또한 취사선택하게 된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에 매몰되어 타인의 아픔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띄어쓰기가 이상한 곳들이 좀 있는데 제가 말하진 않을게요. 굳이. 네.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선이고 타인의 아픔과 슬픔은 뒷전이 된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이제 예를 들면 단서들이나 그런 것들을 취사선택하는 거 혹시 아세요? 뭐라고 하죠? 확증편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확증편향. 그거 못 들어봤어요.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러니까 단서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하는 거죠. 이게 다른 것도 많지만 이제 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역사 쪽이거든요. 사료들이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역사책이 있는 기사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 중에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아예 버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택해가지고 예를 들면 갈석사는 어디 있었으니까 분명히 요동구는 나나 있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역사가 대표적입니다. 학문적으로는. 언론은 말할 것도 없죠. 자, 황우혁은 가설을 세우고 그에 맞는 증거들을 나열하면서 강지승은 설득한다. 그의 주장과 그가 제시하는 단서들은 얼핏 보면 매우 단단해서 절로 설득이 되고야 만다. 나 또한 보면서 종호부의 눈빛과 그 집에 흐르는 묘한 분위기에 그들을 범인으로 의심하고야 말았으니 다른 이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해당 부분을 여러 번 돌려봤는데 그가 가설을 세우고 설득하는 장면에서는 확실한 단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화장실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지. 성인 남성이 똥을 싸는데 걸리는 시간이 45초라. 황우혁이 종호 부모를 만나고 난 후 강지승을 설득하면서 주장하는 근거들이다. 단서들에 대해 반론하는 강지승에게 PD라는 사람이 꽉 막혔다. 상상력을 발휘해봐라며 결국 강지승을 설득하게 된다. 그의 가설 그 어디에도 피해자의 부모를 위한 것은 없었다. 단지 그 사건의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건이 해결될 기미 없이는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기미 없이 6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 사건을 해결하기만 한다면 명실공히 한국 최고의 명성을 거머쥘 게 분명하다. 그는 결국 그의 명성을 위해 가설을 세웠고 아무렇지 않은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 타인을 설득했다. 이 새끼 대학 교수라 그랬죠? 대학 교수죠. 국립대 교수의 심리학과 교수라는 새끼가 그렇게 했죠. 하는 짓이 딱 대학 교수하고 똑같네. 학사들이 하는 거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말을 정말 잘해요. 말을. 그건 대학 교수는 아니네요. 황우혁이 명성을 위해 가설을 세웠다면 우리는 흥미를 가지고 가설을 세운다. 가설을 세우는 원인은 다르지만 황우혁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썼던 방법들과 우리가 사건의 진실을 추리하면서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황우혁은 그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단서들 중 취사 선택해서 그의 가설에 끼워 맞춘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한 사건이 언론에 의해 불거지면 우리는 거기에 달려든다. 진실이 가려진 사건일수록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가설을 세우고 몇 가지 단서들을 끼워 맞춘다. 진실이 가려진 사건. 가려진 사건. 가려진이라는 게 중의적이네요. 의도한 건 아닐 텐데. 분명히 하려고 그러면 가려진보다는 이제 다른 표현 중에 낫겠죠, 그죠? 자, 몇 가지 단서들을 끼워 맞춘다. 황우혁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사건의 진실이나 피해자의 아픔 따위나 안중에는 없었다. 실화 각색 영화가 주는 분위기가 있다. 실화를 소재로 사용하다 보니 불행한 역사나 아픈 사건들을 다룰 때 절로 조심스러워진다. 피해 당하신 분들의 아픔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아닌지 그 영화를 보고 난 후 내가 가졌던 감정들이 불경한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기사와 같은 문자로 접했을 때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바라보고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이 없어서 그냥 넘겼던 사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우리의 모습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영화의들은 개구리 소년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뤘다. 영화는 전반부에서 그 무서운 가설을 추적하고 황우혁의 주장을 집중 조명하면서 대강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나조차도 종호의 부모가 진범일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가설은 결국 실패로 끝이 나고 후반부로 들면서 부모가 된 강지승이 용의자를 쫓는 모습, 강지승이 실종아이들의 부모를 만나며 그들을 이해하고 부모들은 그들의 두려움을 담담히 풀어나가며 내게 그들의 아픔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들었다. 전반에 실종아의 부모를 의심하게 만들고 후반에서 그들의 아픔을 보여준다. 관객은 전반부의 의혹과 후반부 그들의 아픔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적어도 나는 그들을 대하는 차이만큼 더 크게 그들의 아픔이 다가왔다. 더 크게 그들이 아픔이 다가왔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부분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들의 아픔이라 그랬든지 뭐 그들이 아픔 요거를 절러보면 말이 되긴 하는데 근데 한국어 같지가 않아요. 트럼프 같은 문장입니다. 트럼프 같은 문장. 그렇군요. 그 차이만큼이나 우리가 피해자 혹은 피해자 가족들을 대하는 모습에 경각심이 들었다. 내 일이 아니면 우리는 타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을 대할 때 예의를 다해야 한다. 불행한 사건의 피해자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 그들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 강지승과 황우혁처럼 학자적 양심, 언론인의 사명과 같은 명분을 내세우며 강아지 왜? 고자들 슬퍼? 자, 그들을 강아지도 피해자인데 자신의 위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순간 그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 영화 아이들을 보며 그들의 아픔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다. 잘 춥죠 지금 형? 아침보다는 괜찮아요. 아침보다 괜찮다고 지금 안 추운 게 아니죠. 안 추운 건 아니죠. 짧게 말씀드릴까요? 길게 말씀드릴까요? 길게 말해도 돼요. 지난번에 비해서 글 구조가 되게 잘 잡혀있네요, 그죠? 아주 잘 잡혀있네요. 지난번에는 느낀 점들이 되게 중구난방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화 줄거리를 다 쓴다는 강박증 때문에 영화 줄거리를 다 써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사실 표현해야 될 말들을 오히려 영화 줄거리 때문에 못 썼었는데 이번에는 영화 줄거리를
거의 사실 드러내지 않았잖아, 그죠? 그 저번에 글을 썼을 때는 내가 그 네. 영화를 보면서 차례차례 느꼈던 감정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줄거리가 어쩔 수 없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요번에 글을 쓸 때는 네네. 아예 줄거리에 대해서 앞에 먼저 이야기를 해버리고, 네. 그래서 보면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 줄거리에 대해서 대강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고 난 뒤에 그 인물, 두 명의 인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인물을 보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랬었죠. 아, 제 말은 여기에서는 그 줄거리가 나와 있긴 한데 응, 지난번 응, 글처럼 구구절절 막 길게 쭉 전부 다 나와 있진 않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잘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응, 응, 내용에 필요한 만큼. 응. 그리고 얘기하려는 바가 명확해지니까, 그러니까 어쨌건 느낀 바는 많겠지만은 그 중에 어떤 점을 얘기하고 싶다는 게 명확해지니까 글 구조도 되게 깔끔해지고, 그리고 중원부원 안 하게 되죠. 중원부원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부수적인 건데, 처음에 이제 서구 초등학교 입학했다가 그다음 돌아갔다 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예전에도 전에 글에도 있었었는데, 근데 그니까 그 부분에서 도입부에서 그 본문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지난번보다 훨씬 더 깔끔한 것 같아요. 훨씬 덜 자기적입니다. 훨씬 덜 자기적으로 괜찮습니다. 그 문단을 연결을 하는데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전에는 네. 되게 느낀 바도 많았고, 그 두 페이지, 조금 넘어서 세 페이지, 하여튼 되게 좀 작은 내용에 우겨 넣다 보니까 글의 문단 단락단락이 다 끊어지는 느낌도 많이 들었어가지고, 요번에는 뭐, 글의 분량을 신경 쓰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부터 정하고, 글의 구조를 이제 짜보면서, 네네. 이 구조와 구조 사이, 나뉘긴 나뉘지만은 그 연결하는 것도 되게 좀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쓴 편이었죠. 잘하셨습니다. 다음부터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주시고, 다음부터도 글의 양에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쨌건 음, 제대로 글을 쓰려 그러면 일정량 이상 쓸 수밖에 없고, 1, 2쪽 안으로 하면 안 끝날 거예요. 아무튼 그 양껏 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고는 뭐 특별하게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지난번 글을 아니 5점으로 한다 그러면 5점은 제가 말씀드린 5점은 평균보다 좀 못했다 그런 거거든요. 보통보다 못했다 라는 건데, 지금 글은 7점 이상 좀 되지 않을까요? 되게 잘 짜여지는데, 다행이네요. 비문학 같은 그런 글도 막 비문학 문제 낼 수 있는 그런 글도 써되겠다. 뭐 예를 들면 3단락에서 필자가 느낀 감정은 뭐냐, 춥다, 뭐 그런 거겠죠, 그죠? 그렇죠. 거기다가 막 실종자의 가족들에 이입된다 그런 걸 고르면 틀리는 거지. 왜냐하면 그건 필자가 느낀 감정이 아니거든.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렇게 쓰세요. 잘 쓰세요. 그리고 맞춤법 같은 거요. 음, 맞춤법 같은 거 조금만 더 신경 쓰시고, 특히 이제 띄어쓰기 같은 거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사실 여기는 지금 빨간 줄 안 그려져 있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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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이게 빨간 줄이 안 그려져 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하면서 봐야 에, 되는데, 제가 다음부터 글구조에 이렇게 문제가 없으면 읽으면서 음, 제가 맞춤법을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보이는 것들을 그러면은 이거 보면서 익힐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들어가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저와 그리고 제 학부 선배인 하선배님과, 그리고 하선배님의 숨결과, 그리고 고자된 강아지와 함께 했습니다. 강아지가 지금 고자가 돼서 그 깔때기인가 아무튼 그거를 자씨 이 새끼야, 그거 핥으면 안돼 이 새끼야. 깔때기인가 그걸 끼고 있는데, 그거 때문에 지금 되게 정신사납게 지금 왔다 갔다 거리고 탁탁거리고 아무튼 그러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뭔가 좀 뒤숭숭한데, 내가 그 일요일까지는 집에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 글쓰기 첫걸음은 매주 화요일날 저녁에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좀 아무튼 참여자 사정 때문에 좀 미뤄서 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는 쉴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다음 주 내가 쉬는데,
뭐 일단 뭐 다음 방송은 또 다음 방송 있을 때 내가 공지하지 뭐. 자, 다음 시간에 뵙죠. 방송 종료하겠습니다.